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6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를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네모 단추가 보여요.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작업 환경이 에센셜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현재 CC2022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같은 버전일지라도 환경이 약간 달라 보일 수 있고요. 이전 버전에서 쓰던 CS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많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우선 보이는 도구들이 많이 간략해졌죠. 위쪽에 있는 옵션 바도 사라지고요. 이전에 사용했던 버전으로 똑같이 환경을 좀 설정해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을 설정을 하시게 되면 왼쪽에 숨어있던 도구들이 몽땅 다 쏟아져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의 패널들도 각각 하나하나 따로따로 분리가 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위쪽에 있는 옵션 창도 살아나서 선택하는 도구에 따라서 옵션이 자동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CC 버전과 CS 버전 어떤 걸 사용하셔도 문제풀이를 보시는 데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맨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작업 환경이 보입니다. 환경들을 하나하나 내 입맛에 맞도록 옵션을 바꿔주실 수 있는데요. 아무거나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서브 메뉴들을 클릭할 때마다 옵션들 쭉 나열되어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쇼 폰트 네임 잉글리시라고 하는 아이가 혹시 V체크가 되어 있는 분들은 꼭 V체크를 해제시켜 주셔야 글꼴을 한글로 볼 수 있습니다. 단위도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출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밀리미터 단위를 쓰고 있고요. 다만 선이나 글꼴의 경우에는 포인트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단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겠죠? 가이드란을 뽑아서 어느 정도의 범위에다가 오브젝트를 배치할지 선을 뽑아내셔야 되는데 그 선의 색깔도 본인이 따로따로 선택할 수가 있겠네요. 유저 인터페이스에 가보시게 되면 배경의 색깔이 밝은 걸로 할 건지 어두운 걸로 할 건지 본인의 입맛에 맞도록 수정이 가능하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문제지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먼트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창을 넓게 혼자 쓸 거니까 요거는 V체크 되어 있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아마 지장이 없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파일의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80짜리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하죠. 파일에 New 가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폭은 100이고요. 하이트 높이는 80입니다. 컬러 모드가 CMYK인지도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트. 작업을 하실 때 개체들을 어느 정도의 배치를 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가이드라인을 뽑기 위해서는 눈금자가 필요합니다. 보여주세요 뷰 메뉴에서 룰러스를 켜주시게 되면 눈금자가 이렇게 보일 거고요. 필요한 색상들은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색상들을 미리 뽑아 놓으셔야 개체들의 색상을 정확하게 넣으실 수가 있겠죠. 스와치 패널에 가시게 되면 미리 뽑아 놓은 샘플 색깔들이 보일 텐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시험에 필요한 아이들만 따로 그룹핑해서 관리를 하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New Color Group이라고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은 시험 동안에만 잠깐 쓸 거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임의로 GTQ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색상에서 추가하겠습니다. New Swatch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CMYK 색상을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하시면 되겠죠. New Swatch 누르시고 색상 값들 반복해서 넣어주세요. 필요한 색상들을 모두 다 선택을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안에다가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뽑으시려면 눈금자에 있는 숫자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선이 이렇게 딸려 나오죠.
요 정도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그려야 되겠다라고 몸통을 잡았습니다. 왼쪽 팔뚝 여기까지 옵니다 라고 대략의 간격을 잡아줬어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몸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고요. 모서리의 둥글기는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보이시죠? 안쪽에 구슬을 이렇게 당기시면 모서리의 둥글기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멜빵도 네모나게 쭉 그려줄 거고요. 복사할 때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당겨주시게 되면 복사 될 거예요. 목 부분에 동글동글 카라도 그려줄게요. 꽃처럼 이렇게 동글 배치하려면 회전하면서 복사하면 되겠네요. 로테이트 툴 누르시고요. 목의 정중앙 부분 여기요 라고 Alt 클릭하게 되면 거길 기준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려줄 겁니다. 45도 각도로 복사하면서 돌리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조금 더 작게 만들어야 되겠군요. 다시 돌리겠습니다. Alt 위치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 45도 각도로 복사. 방금 한 걸 반복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D 눌러주시게 되면 복사를 하면서 회전시켜주고 있죠. 안쪽은 동그랗게 메꿔주시면 되겠고요. 노란 부분들만 몽땅 선택하셔서 합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색깔을 몽땅 선택하려면 매직원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모든 똑같은 색깔이 한꺼번에 선택돼요. 합체를 하시기 위해서는 패스파인더가 필요합니다.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아이를 꺼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 친구를 보시게 되면 합쳐주세요 라고 유나이트 합체가 된 거 확인되시죠? 바지의 경우에는 이 친구가 뒤쪽으로 숨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그렸더니 앞쪽으로 왔네요. 순서를 나중에라도 바꿀 수 있죠.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어레인지 보시면 맨 앞으로 가라 브링 투 프론트, 맨 뒤로 가라 샌드 투 백, 한 단계씩 앞으로 뒤로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단축키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보이시죠? 컨트롤 눌러가면서 한 단계씩 갈 건지 쉬프트 컨트롤 눌러서 한꺼번에 앞뒤로 갈 건지를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맨 뒤로 갈 거니까 샌드 투 백. 몸통이 만들어졌는데요. 각도를 좀 돌려보도록 할게요. 모두 다 선택을 했고요. 방향을 돌리도록 하죠. 팔다리 부분은 일립스 동그라미 이용하셔서 제작하시면 되겠네요. 이만큼이라고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고 색상 정해 주시고요.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팔뚝의 경우에는 요만큼만 옷 빨강색으로 채색이 되어야 되니까요. 이 친구는 분리해서 써먹어야 되겠네요. 분리할 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선과 더불어서 팔뚝 같이 선택하겠습니다.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같이 선택하시게 되면 동시에 분리될 선과 팔뚝이 선택이 될 텐데요. 패스파인더에서 나누어 주세요 라고 디바이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나눠진 거 확인이 되시죠. 전체가 다 빨갈 건 아니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만 빨갈 거니까 일부분을 선택할 때에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요거만요 라고 선택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시 모든 친구들이라고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순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팔을 하나 잘 만드셨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복사 될 거예요. 회전을 시켜주도록 하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필요한 부분만 색상들 바꿀 수 있습니다. 신발 부분의 경우에는 펜 툴을 이용하셔서 그려주실 수 있겠죠? 클릭하시게 되면 직선으로 클릭 그려주실 수 있을 거고요.
펜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하셔서 곡선으로 바꾸실 수 있을 겁니다. 드래그 하시면 곡선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다리도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면 되겠네요. 알트 드래그해서 질질질 끌고 갈 거고요. 알트 드래그해서 머리카락들 만들어 주세요. 삼각형의 모자는 펜툴 이용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이용하셔서 분리할 수 있도록 그려줬고요. 모두 다 선택하셔서 디바이드 나눠주시게 되면 3개로 분리가 되죠. 일부분만 선택해서 색깔 바꾸도록 할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요 중간에 있는 아이요 라고 클릭하셔서 색상을 정하시게 되면 모자도 완성이 되죠. 순서를 맨 뒤로 빼겠습니다.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아이고 머리가 대머리처럼 보이네요. 다시 순서를 조금만 앞으로 뺄까요? 얼굴을 조금만 더 크게 그릴게요. 전체적으로 배치가 끝났으면 작업하느라고 뽑아놨던 안내서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뷰 메뉴에서 가이드를 클리어 가이드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눈금자도 굳이 지금은 필요가 없겠죠.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도 꺼주시면 깔끔하게 오브젝트만 남을 거예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시고요.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누르시게 되면 시험장에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파일의 이름은 맨 처음에 줬던 그 친구 그대로 가면 되겠죠. 저장해서 첫 번째 문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파일의 이름과 크기 첫 번째 문제하고 똑같군요. 180짜리입니다. 새로운 종이 하나 열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하시고 윕스와 하이트 180 그대로 쓸 겁니다. 컬러 모드 CMYK 맞죠? 가이드란을 뽑아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배치할 건지 정하시려면 눈금자가 필요합니다.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 쇼 룰러, 컨트롤 R 누르시게 되면 바로 불러내실 수 있을 거고요. 필요한 색상들을 미리 뽑아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색상들에 대해서 이 친구들끼리 저 친구들끼리 따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뽑아놓는 게 덜 헷갈려요. 색상을 뽑으실 때에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색깔의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색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라디언트의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색상을 이용해서 수정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룹을 먼저 만들도록 할까요?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시게 되면 기본 그라디언트 색상이 보일 건데요.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 물감의 색깔이에요.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을 띄워놓으시면 되겠고 색상을 CMYK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K 값만 보인다라고 하면
이렇게 옵션 단투 누르셔서 CMYK를 몽땅 보여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Y값이 100% 노란색이었고요. 그라디언트 색상은 질질질 끌고 가서 이렇게 원하는 곳에다가 놓으시면 되는데, 다만 단색으로 놓는 곳에다가는 포함시킬 수 없어서 그라디언트 색상 있는 곳에다가 가져다 두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다 놓겠습니다 라고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색깔은요 라고 더블 클릭하셔서 나오는 색상 정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색상 역시 만들어진 친구는 질질질 끌어서 스와치 패널에 갖다 넣으시면 그라디언트 색상은 만들어졌네요. 그룹핑 되어 있는 GTQ 폴더에다가는 단색들만 추가하도록 할게요. 뉴 스와치. 필요한 색상들은 다 뽑았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자에 있는 숫자를 클릭 드래그해서 쭉 당겨주시게 되면 가이드라인 뽑혀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상자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상자는 대략 이 정도 위치에다가 배치할 거다라고. 펜툴을 이용하셔서 만드셔도 되고요. 사각형을 변형하셔도 됩니다. 펜툴을 이용하신다면 클릭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원하는 모양이 삐뚤어졌다 싶으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하나하나의 점들 수정 가능합니다. 사각형을 이용해서 제작한다면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사각형을 쭉 당겨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만들어진 친구를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해서 쓰시면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라디언트를 넣은 상태에서 그 방향을 수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라디언트 도구를 쓰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된 방향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드래그 하셔서 요만큼이라고 방향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개체를 선택하시고요.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으시고요. 방향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자는 다 만들어졌고요. 스프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상자는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을 것 같죠? 몽땅 다 선택하셔서 잠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락을 걸도록 하죠. 셀렉션 하게 되면 이렇게 상자는 더 이상 걸리적거리지 않습니다. 스프링의 경우에는 일립스 이용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동그라미 안쪽은 채워지지 않으니까 선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이 친구를 Alt 드래그 하셔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이 정도 겹치려나요? 겹치는 범위는 반복적으로 Ctrl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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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하게 되면 여러 개 겹치는 거 확인이 될 거고요. 이 부분 중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만 날리시게 되면 스프링이 완성이 되겠죠.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땅 선택하셔서 패스 파인더에서 디바이더 나눠주시게 되면 조각조각 분리가 될 거고요. 일부분을 선택할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이지요. 끝자락 부분들만 몽땅 선택하셔서 지우도록 할게요. 딜리트.
스프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크기를 적당히 조절할 거고요. 선에 대해서는 굵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2포인트라고 했으니까요. 스트로크 가셔서 그 선의 굵기를 정하시면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윗부분에 대해서 펜툴로 그려주실 수 있을 텐데요. 브러쉬 중에서 블러 브러쉬라고 하는 물방울 브러쉬를 쓰시게 되면 이렇게 동글동글 브러쉬로 한꺼번에 그리실 수가 있으세요. 색상을 정할 거고요. 브러쉬의 크기가 크거나 작으신 경우에는 키보드의 엔터키 주변에는 열려라 네모가루와 닫혀라 네모가루가 있을 거예요. 브러쉬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브러쉬를 약간 더 크게 하겠다, 작게 하겠다 조절되시죠? 혓바닥도 따로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블러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색깔의 경우에는 합체가 되어 서로 다른 색깔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요만큼의 경우에는 잘라서 없애버려야 되겠죠? 일부분을 자르실 때에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우실 수도 있고요. 나이프, 칼을 이용해서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레이즈 툴 이용하시게 되면 쓱 문질렀을 때 그만큼만 지워지는 게 확인되시죠? 혓바닥의 가운데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는 것들 펜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연필을 이용해서 작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펜슬 이용해서 쓱 하고 선을 그려주시게 되면 선의 색깔을 지정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나중에라도 다 수정 가능하니까 일단 윤곽을 만들어 주시고 나서 수정을 해주세요. 모자들을 선택하셔서 디바이드 나누도록 할게요. 조각조각 분리가 됐으면 일부분만 선택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삐져나간 부분들만 지워주시면 되겠죠? 레이어의 순서를 좀 정하도록 할게요. 잠겨져 있던 오브젝트는 Unlock All. 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부분은 하나를 그려서 돌려 복사하시면 되겠네요. 펜툴 이용해서 클릭해서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뽑아놓은 그라디언트 색상 적용할 거고요. 그라디언트의 방향은 그라디언트 도구를 이용해서 이쪽 방향입니다. 저쪽 방향입니다. 라고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이제 이 친구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하면서 복사를 할 거니까요. 로테이트 툴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7개가 복사가 돼야 되는군요. 7개면 각도를 좀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360도 나누기 7개 51.4도로군요. 로테이트 중심점은 여기입니다. 라고 Alt 눌러서 클릭. 51.4도. 이 정도 돌아가는 거죠. 복사하겠습니다. 카피. 컨트롤 DDDD. 이 친구들은 맨 뒤쪽으로 빠져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뒤로 빼겠습니다. Send to back.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가지 선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브러쉬 툴을 들을 거고요. 만들어진 브러쉬 선택을 하신 다음에 브러쉬 패널에 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배너 9번이 아니로군요. 그렇다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이 라이브러리에서 직접 찾으시면 되겠죠.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단추 눌러주시고 어디 들어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다 싶으시면 아무거나 선택을 하세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창문을 좀 넓게 보시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화살표 눌러보시면 직관적으로 다 보이니까 천천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선에 대해서 문제에서 그 굵기 정도는 지시가 되어 있죠. 0.5라고 했으니까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 0.5입니다. 라고 바꿔줄게요. 마찬가지로 별이 뿌려지는 브러쉬도 찾겠습니다. 브러쉬를 쭉 그려줄 거고요. 이 친구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찾으시면 되겠죠. 컴패티의 경우에는 1포인트라고 했으니까 굵기를 그대로 두도록 할게요. 글씨를 쓰겠습니다. 타입 툴, 토이스토어에 대해서는 에리얼 볼드라고만 되어 있고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까요. 크기는 적당히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색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이 분리돼서 색깔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글자를 뽀사줘야 되겠죠? 글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오브젝트를 익스펜드 확장시켜 주시거나 타입 메뉴에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해주시게 되면 글자가 이렇게 뽀사지게 될 거예요. 이제 글자가 아니라 펜으로 직접 그린 패스처럼 인식이 되는군요. 이 친구는 다른 아이들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셀렉션 툴 선택된 상태에서 글자들만 더블 클릭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이 다 흐릿하게 흐려진 거 보이시죠? 이제 간섭받지 않고 이 글자들만 관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셀렉션 툴로 몽땅 다 선택하셔서 칼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레이즈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나타나는 나이프 툴 이용해서 요만큼을 잘라가지고 그 부분만 파랗게 물들이면 되겠죠. 한 방에 예쁘게 그려지지 않으면 컨트롤 Z 누르셔서 반복하시면 돼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작업이 끝났으면 ESC 눌러서 바깥 동네로 나올게요. 다시 다른 친구들이 짙어졌습니다. 이벤트 박스 오픈이라고 하는 글자는 타입 오너 패스를 이용하세요 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냥 글씨를 구겨주시면 안 돼요. 펜툴 이용하셔서 타고 놓을 선을 만들어 주시고요. 타입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세 번째 타입 오너 패스 이용하셔서 여기다가 글을 얹을 거다라고 선에다가 정확히 갖다 대시면 클릭해서 글씨를 얹으실 수가 있으세요. 글자들을 몽땅 다 블럭 잡으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펙트 드랍시도 그림자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요 삐에로 박스를 몽땅 선택하셔서 그림자 주도록 하죠.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으셔야 이렇게 눈, 코, 입, 귀 따로따로 그림자가 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림자가 지지 않을 친구들은 오브젝트들을 좀 잠가 놓도록 할까요? 오브젝트에 락을 걸어 놓도록 할게요.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오브젝트에 그룹 이제 이렇게 삐에로 박스만 선택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 친구만 이펙트 가셔서 스타일 라이즈에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주시게 되면 그림자가 지는데요. 그 그림자의 투명도라든지 거리값들은 결과물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유추하시면 됩니다. 프리뷰로 깜빡깜빡 하시면서 보시면 얼추 비슷하게 완성이 되죠. 오케이. 제작이 끝났으면 작업하느라고 꺼내놨던 가이드라인 지워주도록 할게요. 눈금자도 필요가 없겠죠?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파일을 저장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조금 더 크군요. 120에 80짜리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용지 사이즈가 약간 달라졌으니까 폭의 값을 120으로 바꿔줬고요. 컬러 모드 CMYK인지 꼭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레이트.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를 꺼내놓도록 할 거고요. 도형을 작성하실 때 패턴을 등록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 친구부터 먼저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색상은 그때그때 뽑아주시기를 권합니다. 미리 다 뽑아놓으면 좀 헷갈려요.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ew 컬러 그룹. 가이드란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를 정해야 되겠군요. 패턴을 하나 만들었고요. 요만큼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패턴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메이크. 패턴의 이름을 주셔야 되겠죠? 체크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배치될 거다라고 하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던 나갈 겁니다. ESC 등록이 끝났어요.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스와치 패널에 이렇게 패턴 등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당근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란을 새로 뽑겠습니다. 당근에 필요한 색상도 스와치에서 좀 뽑도록 할까요? 뉴 스와치 가셔서 일립스 이용하셔서 당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분만 선택할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당근의 그림자 가진 부분의 경우에는 펜툴로 그 잘라질 부분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칼질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나이프 툴 이용해서 칼질을 할 거예요. 이만큼이라고 쭉 지나가도록 선을 그릴 거고요. 당근의 잎사귀 하나를 만드셔서 패스파인더에서 합쳐 줄 거고요. 반을 나눠서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선택하시고 디바이드 나눠주시게 되면 양쪽으로 분리된 거 확인이 되시죠? 일부분만 선택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여기 오른쪽 부분만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색상을 따로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선택하셔서 복사하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토끼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토끼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뽑겠습니다. 토끼에 필요한 색상도 뽑아야 되겠죠? 토끼의 얼굴을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일립스 이용하셔서 쭉 그려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핸들들을 조절하시고 얼굴의 윤곽을 좀 모양 바꿔주세요.
선에 대해서는 색상값과 두께값이 나와 있는데 보아하니 점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점선은 여러분들께서 스트로크 패널에 가셔서 그 친구 대시드 라인이라고 체크를 하셔야 점선으로 바뀌겠죠. 점선의 기럭지는 대시 값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조절하시면 돼요. 선의 길이와 떨어지는 갭의 길이 조절하시면 되겠죠. 토끼의 얼굴 반쪽을 그렸으면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주도록 할까요? 얼굴 자체는 옮겨질 게 아니니까 오브젝트를 락을 걸어 놓도록 할게요. 반사시킬 친구들만 몽땅 다 선택하셔서 여기 요 절반 부분 여기 기준으로 해서 반사시킬 거예요 라고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나타나는 리플렉트 툴 중심점은 여기입니다 라고 알트 클릭하시게 되면 거기 기준으로 해서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게 되죠. 기존에 있던 아이는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카피. 선을 그려놓고 얘랑 똑같은 색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스포이드 툴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얘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쟤랑 똑같습니다. 스포이드 툴 요거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똑같이 적용이 돼요. 저희 토끼는 좀 못돼 보이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쁘게 그리세요. 치마 부분은 반쪽만 그려서 이 친구도 역시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주시면 좋겠네요. 펜툴 이용하셔서 그려주세요. 펜툴 클릭해서 시작점은 여기고요. 도착은 저기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핸들이 저쪽을 가리키고 있네요. 핸들을 끊어줄 겁니다. 핸들이 뽑혀 나온 이 점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핸들이 뿅 하고 잘라지죠. 두 개는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쳐주시면 하나의 치마가 되죠. 이 아이는 패턴으로 등록되어 있는 친구를 깔아주시면 되겠네요. 스와치 패널에 보시게 되면 패턴 만들었던 체크 무늬가 보일 겁니다. 다만 그 체크 무늬가 너무 크게 들어갔죠? 이 친구의 경우에는 스케일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셔서 얼마만큼 작게 줄일 건지 정하실 수 있을 텐데요. 프리뷰 켜져 있고요. 패턴만 저희가 크기를 줄일 겁니다. 오브젝트는 줄이면 안 되겠죠. 여기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도록 할게요. 퍼센테이지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프리뷰로 깜빡깜빡 하면서 유추하세요. 이 정도 크기면 될까요? 지나가는 점선의 경우에는 따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네요. 펜툴 이용하셔서 연필 이용하셔서 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팔은 하나 잘 만들었으면 반대로 뒤집어 줄게요. 리플렉트 툴, 알트 여기 기준으로 해요.
반사시켜주는 거 프리뷰로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림자 진 부분이 다르군요. 얘네들을 합체해서 다시 작업하도록 하죠. 발바닥도 역시 하나를 만들었으면 반대로 반사시켜 주시면 됩니다. 글씨를 얹어주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가방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을 새로 뽑아야 되겠군요. 작업에 필요한 색상들 다시 뽑아야 되겠죠?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고요. 가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될 거고요. 모서리의 둥글기는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쭉 당겨 주시면 모서리를 깎아 주실 수 있을 텐데요. 위쪽의 경우에는 모서리가 이렇게 뾰족뾰족하죠. 일부분은 선택하셔서 따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요 점만이요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여기 점이요 라고 선택하셔서 그 점만 따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만들고 보니 그라디언트가 리니어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결과물에 보면 동글동글 퍼져나간 걸 볼 수 있죠.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요거 동글동글 퍼져나갈게요 라고 레디얼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퍼지는 정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도구를 이용하셔서 쭉 당겨주시게 되면 그 친구의 퍼지는 정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룹으로 좀 묶어 놓는 게 당근을 선택하기가 편하겠죠. 오브젝트에 그룹으로 묶어 주겠습니다. 문제에서도 그룹으로 묶으세요 라고 했는데 요 세 개를 그룹으로 묶어 줘야 돼요. 다시 한번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복사. 방금 한 건 Ctrl D 눌러서 반복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요 세 개의 친구를 그룹으로 묶어 주겠습니다. 오브젝트에 그룹이라고 묶어서 세 개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주머니 부분에 대해서는 오퍼시티가 50입니다 라고 투명도를 적용했군요. 오퍼시티 값은 위쪽에 옵션에 보시게 되면 100% 진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얘를 50%라고 낮춰주시게 되면 뒤쪽에 있는 친구들이 비쳐 보일 거예요. 요거는 네모나게 잘라내도록 할까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사각형으로 덮어주시고요. 그 사각형과 주머니 동그라미는 패스파인더 마이너스 프론트에서 잘라주시게 되면 주머니만 이렇게 남죠. 같은 간격으로 안쪽에 선이 그려져 있으니까요. 스케일로 줄이셔도 되겠지만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패스에 패스를 옵셋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 보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갈 거면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돼요. 간격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정하시면 되겠죠. 선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은 없지만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점선으로 하겠다라고 스트로크에 가시면 대시드 체크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긴 선이 하나 지나가고 있고요.
짧게 쉰 다음에 짧은 선이 지나가고 다시 짧게 쉽니다. 대시와 갭을 조절하시면 될 텐데요. 긴 선을 얼마만큼 길게 할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정하시면 돼요. 저는 일단 요거 3포인트보다는 두세 배 정도 길게 갈 겁니다. 한 8포인트 정도로 갈 거고요. 짧게 뛸 거예요. 2포인트. 다시 짧게 갈 겁니다. 2포인트. 다시 짧게 쉴 거예요. 2포인트. 이게 반복되면 긴 선이 갔다가 짧게 쉴 거고요. 짧은 선이 갔다가 짧게 쉴 겁니다. 다시 긴 선이 쭉 가게 될 거고 짧게 쉬고 짧은 선이 갔다가 짧게 쉬고 반복되면 문제지처럼 이렇게 긴 선, 짧은 선이 엮어져 있는 일점쇠선이 되겠죠. 선의 경우에는 투명도가 없으니까 오퍼시티가 100인지 꼭 확인하고 나오세요. 토끼는 만들어진 친구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순서를 맨 앞으로 펜툴 이용해서 가방의 끈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클릭해서 여기가 시작이고요. 드래그해서 곡선 만들어 주겠습니다. 만들어진 친구에 대해서 하나를 더 복사를 해 놓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는 안쪽에 써먹을 하양이 선이고요. 요 아이는 두껍게 스트로크의 두께값을 주게 되면 마치 가방의 끈처럼 보이죠. 손잡이의 경우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선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요 선이 면처럼 바뀔 수 있도록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라고 하게 되면 면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면 처리가 됐고요. 안쪽에 있는 아이는 선으로 표현이 돼야 되니까 색깔, 선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라고 바꿔주시고 그 선에 대해서도 점선은 아래쪽에 있는 그 선과 똑같이 스포이드 툴 이용해서 적용하시게 되면 일점쇠선이 만들어지죠. 글씨를 얹을게요. 당근 태그의 경우에는 같은 색깔로 그냥 다 합쳐주시면 되겠네요.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로 합치겠습니다. 선에 대해서는 펜툴로 그리셔도 되고 연필로 그리셔도 되고 편한 대로 그리세요. 전체적으로 배치가 끝났으면 뽑아놨던 가이드라인 지우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눈금자도 지금은 필요 없겠죠.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도 없애주시면 오롯이 오브젝트만 남을 거예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시험장에 문서 안에 GTQ 안에 파일의 이름 처음 줬던 그 이름 그대로 들어가 있죠. 저장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 6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